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. 삼복 더위가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 복날의 불편한 갈등은 여전한데요. 개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대구 경북 내 동물 학대 문제도 산재해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선 해마다 반복되는 개시장 폐쇄 요구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네. 보통 여름 7,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복날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이제 복날이 3번 있잖아요. 네. 이제 초복, 중복, 말복에서 이제 이 삼복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물 단체들의 반대가 이제 늘 심해 왔죠.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주로 또 이제 개를 식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기에 또 많이 또 이제 이걸 좀 뭐 드시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많이 이제 그 반대 항의 집회도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개의 이제 번식, 사육 그리고 이제 뭐 거래 금지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 이제 또 다른 이제 바이러스 변형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금지를 한 거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식용 금지에 대한 이제 여론이 이제 또 지금 막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난 20대 국회 이제 21대가 시작이 되었죠.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실제로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. 네. 그러나 통과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3가지 법률을 바꿔야 돼요. 동물보호법, 네. 그리고 그 축산법, 폐기물 관리법 이 3가지를 바꿔야 돼요. 이 3가지를 소위 말해서 이제 개 식용 금지 3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네. 20대 국회는 이제 실패를 했죠. 그런데 21대 다시 또 이것이 이제 발의가 돼서 아마 만들어질 법이 개정되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대구 칠성시장에 이제 개와 관련된 이 밀집된 그 영업시설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. 대구의 유일한 곳이고 전국의 유일한 곳이기도 한데 네. 여기 이제 1인 시위를 하거나 또 이제 법률 개정 운동을 하는 청원 운동을 하는 시위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잠시 집회를 연 동물보호단체 입장 듣고 오시죠. 8월 15일 이제 말복까지 그 단체들이 그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고요. 지금 또 그거랑 더불어서 시민들한테 그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취합이 되면 저희가 이제 1인 시위 마지막 날 대구시청에 직접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전달할 예정이라. 네, 동물보호단체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. 그동안 폐쇄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.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? 그렇습니다. 저희 여기서 한 가지 좀 구분지어서 명확히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. 개시장을 폐쇄하는 것과 개식용을 금지시키는 것 이 2가지가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좀 네.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권영진 대구시장이 작년에 7월 간부회의에서 2020년까지는 개시장 골목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. 개식용 문제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대구 도심에 이 도축장이 있다는 게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네.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면 2016년에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는 단체인 동물보호법 개정저지 투쟁위원회가 이 대구에서 식용견을 잡아서 이 보신탕을 준비했고 이를 무료 제공하는 행사를 또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됐었던 거죠. 아무래도 이 상인들의 생업이 걸려 있는 만큼 생존권 문제, 거치의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다만 보신탕 골목이 있는 칠성 원시장 주변에 일대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오피스텔을 짓는 등 이 정비 사업을 지금 대구시 북구에 신청한 상황입니다. 때문에 칠성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속에서 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칠성시장 이 개시장 폐쇄 논의에는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참 오랜 논쟁입니다. 이 문제는. 이 소나 돼지는 같은 동물인데 괜찮냐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거든요.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어떤지 좀 살펴보죠. 이걸 좀 역사적으로 보면요, 저도 좀 놀랐는데요. 네. 우리 역사적인 이제 자료에 보면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답니다. 네. 예, 실제로 그 조선 시대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삼복 이 시기에 개를 식용하는 보신탕으로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반면에 네.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또 이제 그 문신들 학자
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.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영조 시기 16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생존했던 이종성이라는 이제 문신 네. 신하죠. 네. 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극렬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이 사람은 조선 시대에도 개는 인간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이자 애완동물이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먹는 건 있을 수 없다. 이렇게 또 반대하는 조선 시대 이제 문신이 있었다고 해요. 네. 어쨌든 뭐 찬반 논쟁은 있었다는 거죠. 네. 그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실제로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그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 시장이라고 있었는데 네. 일단 없어졌고요. 동물보호단체들의 이제 그 반대에 의해서. 그리고 또 이제 부산 구포시장도 이제 2019년도에 없어졌습니다. 그야말로 이제 칠성시장이 개시장 그리고 이 구포 그리고 성남 모란시장이 우리나라 이제 3대 이제 이 개와 관련된 시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왔는데 네. 지금 유일하게 칠성시장만 남아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서울도 이 개식용을 반대하는 부분에도 동참을 해서 이미 작년에 이 서울에 이제 경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그 경동시장은 이제 개시장도 있고 이제 한약 약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대구 양령시와 더불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인데 이 경동시장에서도 이 개식용 개시장이 이제 이미 없어졌습니다. 네.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이고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전국 3대 개시장 중 하나였던 부산 구포 개시장의 경우 없어졌는데 상인들의 생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뭔가 합의를 도출한 게 아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개시장을 운영하고 있던 상인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개를 도축하고 개를 판매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개 식용을 정말 옹호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업이 그 일이었다 보니까 지속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생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 개시장에서 식용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네. 이 구포 개시장의 경우에는 상가를 준공하게 됐고 이 준공하는 사이 상인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월 300만 원 정도 안정자금 지급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상가를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개시장을 탈바꿈 시켰다고 합니다. 네. 대구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최근 대구 경북에서는 반려동물 지원에도 좀 초점을 둔 모습인 것 같죠? 그렇죠. 이제 대구 경북에는 이제 그 먼저 대구 수성구 의회의 그 조규하 의원이 이제 의원들 의회 이제 5분 발언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. 네. 회기 중에 네. 이 시간에 이제 조규하 의원이 이제 이번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이 반려견을 이제 옹호하는 분이죠.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 안에도 수성구 안에도 이제 그 시민들이 공원이 있고 뭐 산책하는 곳이 많은 곳 아닙니까? 이제 이런 곳에 오히려 이 반려동물들의 이제 배변 수거함, 봉투 수거함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부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공장소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애완견이 타인에게 이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네. 그와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교육 의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강조를 했습니다.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. 네.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전만큼 이제 휴가를 못 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용어 들어봤습니까? 펫캉스. 예, 펫캉스. 예, 펫 플러스 바캉스죠. 네. 예, 펫콕족도 있습니다. 펫콕족. 펫 그야말로 이제 애완동물과 함께 집에서 이제 방콕 하면서 늘 살아가는 이런 분들. 네. 이런 인구가 지금 워낙 많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로 애완동물과 관련된 어떤 용품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뭐 사료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그쵸. 기구들도 있잖아요.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 뭐 40% 이상 여름 이 시기에 늘었고 점점 이 시장은 늘어가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. 네. 예, 또 동시에 또 이러다 보니까 대구의 이제 달서구의 경우에는 그 장동공원이라고 있어요. 달서구 안에 공원 네. 이름인데요. 여기 이제 일종의 그 반려견 테마파크입니다. 이거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해외는 뭐 많이 들었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경남 함안에 지금 가장 먼저 생겼는데요.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대구 달서구도 지금 들어선다고 합니다. 네. 이 이제 이 소위 이제
반려견 테마파크 또는 이제 독파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큰 게 작은 게 이제 펜스를 구분해 놓고 또 사람이 노는 공간과 개들끼리 자유롭게 노는 공간도 다 구분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배변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런 공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렇다면 반려견 시설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까? 네, 당연히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들도 그렇고 이 반려견을 보게 되면 일단 두려움과 무서움부터 가지게 되거든요. 네. 이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 반려견이 소음과 악취를 또 야기시킨다 때문에 이 목줄을 풀어놓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이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. 이 달서구의회가 지난해 안전교육과 민원 처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결국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. 네. 이 서울시도 2022년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구마다 하나씩 모두 25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다가 네. 이 강서구와 중랑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전면 철회한 바가 있거든요. 이 달서구청의 경우에는 사업 부지를 기존 장기공원 일대에서 주택가가 없는 장동공원으로 옮기고 또 반려동물 사업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으면서 이 구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. 올해 7월이죠. 이 추가 경정 시기에 맞춰서 다시 추진할 수 있을까? 좀 작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아직은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요. 유기동물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. 심각하죠.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 요즘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. 네.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 그 모든 지자체 등록된 반려견 수가 80만 마리인데 비해서 네. 그리고 버려진 동물은 뭐 그보다 또 뭐 2배 가까운 뭐 13만여 마리 정도가 되니까 네. 그야말로 유기동물 상황이 심각한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이제 국가의 기관인데요. 네. 신규 등록한 반려견 숫자는 40% 이상 늘어나는 반면에 네. 또 버려지고 유기되는 또 동물 숫자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다.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네. 전체 숫자는 뭐 13만여 마리로 이제 통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동물 보호센터가 한 280여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어쨌든 이 버려진 유기동물 그리고 동물 보호 이 단체에 의해서 구조된 동물들 어쨌든 전부 다 이제 그 보호를 하고 있는데 마냥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유기됐거나 또 이제 그야말로 분실된 경우 이제 그야말로 원래 이제 소유주에게 찾아주는 경우 한 15%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말 오갈 데 없어서 계속 그 보호는 할 수 없으니까 네. 또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이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. 네. 그야말로 20% 이상이 이제 자연사 그리고 이제 20% 이상이 이제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. 이제 법적으로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그 에티켓 네. 그리고 그 마음 우리가 왜 이제 인간이 누군가를 입양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그 마음가짐 그야말로 마음으로 얻은 자식이라 표현을 하잖아요. 네. 그와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그러한 정신 자세 그리고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죠. 그런 교육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. 또 그러고 보면은 대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화장터 건립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. 최근 2심 판결이 나왔죠. 이것 좀 짚어주시죠. 네, 이 대구 서구인데요. 이 반려동물 화장장을 이 서구 상리동 일대에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건축 신청을 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. 네. 때문에 이 서구청에서는 반려동물 이 화장터 건립 자체를 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를 네. 두고 이 사업자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는 이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. 대구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좀 보면요. 네. 이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했고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서구청장의 재량사항이다. 네. 그러니까 이를 완화한 여부는 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타당했다라고 한 것이고요.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는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습권 보장을 건축부로 사유로 든 것도 이 적정하다.
라고 하면서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당초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신청지에 동물작물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이 토지나 지형으로 봤을 때 학교나 주변 시설 기능 등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결했던 걸 파기한 것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은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당초에 서구 상리동 일대에 지으려고 했던 이 하장터는 이 동물 하장 시설은 물론 전용 장례식장 그리고 낙골 시설까지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대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, 한편으로는 동물 학대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. 경산에서는 강아지를 학대한 사건이 또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요? 그렇죠. 바로 지난 9일 밤이죠. 이제 경산의 어느 한 빌라촌, 그때 빌라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빌라촌 그 일대에서 30, 40대를 보이는 이제 남성이 이 개를 그야말로 뭐 너무나 무자비하게 이제 그야말로 때리는 영상. 그러다 보니까 개도 이제 그야말로 이 생존에 이제 몸부림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닙니까? 네.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빌라촌 이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 동물 보호 또 구조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관련 직원 한 3명을 긴급 투입을 해서 이제 개를 일단 구출시켰습니다. 네. 구출시키고 이제 이 학대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넘겼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근래에 이제 처벌 상황을 보면은요. 그 작년이었던가 이제 화성의 이제 고양이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살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그 징역 4개월을 이제 지금 직접 구속을 하고 했는데 네. 실제로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벌금 100만 원 정도 그다음 뭐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또 이제 그 좀 가볍게 좀 지나왔는데 실제로 법 형량은 그렇지 않아요. 법 형량은 원래 그 이 학대가 심한 경우 또 뭐 학살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에서 그 벌금 1,000만 원 이하에서 이미 작년에는 징역 2년 이하에서 벌금 2천만 원 상향이 되었습니다. 네. 올랐습니다. 이걸 또 더 이제 앞으로는 내년쯤에는 이것이 징역 3년 이하에서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. 네.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중범죄화 범죄로 인식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어쨌든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구나 가족이잖아요. 반려견이니까. 그렇죠.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. 네. 한편으로는 청도 소싸움에 대한 동물학대 논란도 여전합니다. 이 부분도 갈등이 산재해 있죠. 네, 이 동물학대행위 논란에 휩싸인 이 소싸움을 두고 그동안 이 대회를 열고 있는 지자체와 이 동물보호단체 간의 의견이 팽팽히 좀 맞서왔습니다. 네. 현재 농식품부는 지자체장이 주관 주최하는 이 소싸움 대회를 민속 경기로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도박이나 광고, 오락,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농식품부는 이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죠. 때문에 이런 갈등이 좀 빚고 있는데요. 지자체에서는 이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우리 경북 지역의 청도 같은 경우는 소싸움 대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? 네.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은 소싸움이 동물 학대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뭐 지적들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소는 초식 동물인데다가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데 인간이 이걸 의도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학대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이 소싸움 대회 지자체를 보면 매년 1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이 돈을 쓰는 것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. 이 돈을 써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소싸움 대회를 두고도 점점 커지는 이 동물보호 의견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보면 반려견과 동물 문제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봐야 될지 두 분의 최종 의견 좀 간단하게 덧붙여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방금까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 좀 많이 오고 갔는데 좀 간략하게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제 경북 의성 사례 하나 들면 경북 의성에서 반려견 전용 문화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 하면 좀 긍정적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해봄직하다 생각해요. 젊은 애들도 좀 유입이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이걸 이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 이제 법률로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이 갈등을 드러내놓고 자리를 만들고 이 법률로서
해결하려는 노력, 이 정치권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